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부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 나라를 국빈 방문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우군 확보에 나서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합니다. 미래 최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단계를 한 차원 높이는 한편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과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키가 될 에코비트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매각 측은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 4곳을 숏리스트로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0%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 가격이 회복돼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종로구의 용산구 아파트 매매 거래 20% 이상은 종전 최고가와 같거나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개막하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자사 인공지능 밑그림을 공개합니다. 아직까지 AI 전략을 공개하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선 아이폰에 탑재할 대화형 AI 서비스 등 애플의 AI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애플발 AI 랠리가 펼쳐질 경우 공급망에 위치한 국내 업체들도 수혜가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 수도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이 좀 부진한 요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조금 나오는 것 정도로 지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것보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나쁜 느낌은 아닙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매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1% 이상 하락했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22의 6월 금리 인하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유가 22의 6월 금리 인하라고 하는 해당 변수는 약 4월 정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전망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웠고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의 무게가 지금 조금씩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적어도 금리 인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스탠스의 변화에 따라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당연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5월부터 지금 나타난 유의미한 변화는 미국의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지금 적지 않은 거죠. 그러는 가운데 5월 기준으로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대만 정도 시장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적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6월 기준 약 3% 정도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미국보다 추후에는 금리 인하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시점에 맞추어서 신흥국 쪽의 시장이 조금 더 괜찮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도 꽤나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신호가 저는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 시장이 어떤 방향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 본다 했을 때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세를 보이면 시장은 크게 흔들렸어야 되는데 지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준 10개 종목 중에 크게 오르는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지금은 탄탄하다는 점에서 반도체 쪽,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여기에서 한 번 정도의 움직임만 나오면 결국 3월 26일에 기록한 2779.40포인트를 저는 이번 주에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3월 26일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에 나올 때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 규모 살펴보니까요. 선물 시장에서 11,000계약 넘게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 역시도 치솟고 있습니다. 11원 넘게 오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저희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저번 주 시장과 오늘 시장이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네. 이게 월요일에서 목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지표는 금리 인하를 당장 해도 될 만큼 고용 같은 경우가 부진하게 나왔었는데 금요일 실제 고용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쇼킹했던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그때 가격 지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금리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리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는 마이너스 2%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서 이번 주 시장으로 넘어올 때 생각을 했던 건 금요일 시장에 강했던 우리 성장주들,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쪽은 좀 약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왔고 그러면서 시장은 우선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걸 살펴봤냐면 최근에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게 외국인의 현물 흐름보다는 선물 흐름이기에 선물의 흐름을 지켜봤고 장중에 5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까지 매도가 확산이 되었다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 매도를 더 안 치고 현물 같은 경우는 매도에서 매도세를 줄였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대비해서 매도의 폭은 줄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는 우리나라만의 특이사항으로 수급이 좀 퍼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우선은 장기간으로 기간이 좀 펼쳐짐에 따라서 다시금 전력과 관련된 부분의 수급으로 유입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온 거죠.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빠지는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전체 업종이 다 레벨이 다운됐을 텐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금리가 하락 기조가 둔화될 때 시장은 뭐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실적을 바라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도가 또 강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때 크게는 시장의 색깔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좀 가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지금 시간 기준 전력 설비 쪽이 가장 크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68%의 상승 흐름을 섹터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 송전방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꽤나 많이 흐르고 있었던 네.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호재가 오늘 나왔고 그게 주가를 크게 올려주고 있다. 딱 그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전력 설비를 조금 더 탄탄하고 그 광역막 자체를 넓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오늘 뜻하지 않게 받은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덕분에 매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큰 폭의 개선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아마 그게 오늘 주가 상승의 사실상의 거의 유일한 단일 변수가 아니었나 그리 보여집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광풍은 우선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보였던 적어도 1개월 정도 전까지 나타났던 이 엄청난 광풍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또 실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수혜,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의 확산에 따른 수혜, 그 못지않게 결국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적 발표가 우선은 다 끝이 났고요.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당장 다음 분기에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도 체력적으로는 많이 지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뜻하지 않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최근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올라올 때 중기나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힘듭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우선은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전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아마 거기에서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하고 소폭 밀리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이 더 낫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 반등의 비중을 축소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좀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잠깐의 반등에 그칠지 궁금하거든요.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그 전력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는 유가입니다. 네.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박스권 흐름이에요. 뭐 가깝게는 감산 같은 경우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65불 정도에서 100불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죠. 예,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외부 변수는 전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까 시장 환경을 봤을 때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은 실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20% 정도 내외로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종목들이 그래도 전고점 수준까지는 다시금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전력, 그다음에 화장품, IT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저는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의 주도주격으로 볼 수 있는 쪽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전력의 수혜 이제 그리고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는 원자력 쪽도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또 원전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전주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비님?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설계에 참여하는 가장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부서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의외로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사실상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정도를 제외하고 대단히 많이 오르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이제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 이슈가 당장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안 되죠.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원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설계가 시작이 되고 시공이 될 때까지는 거의 15년이나 걸립니다. 이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매년 꾸준히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기업도 그리 많지도 않을 것 같고 사실상 우리와 미국은 경쟁 관계죠. 우리나라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체코 원전이라고 하는 이 해당 변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는 아쉽게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원전주를 접근할 때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참 좋긴 좋습니다만 전통적인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현 정부가 계속해서 육성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실적의 측면에서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주가가 지금 보이는 방산주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주산업 그리고 수주산업으로서의 매출액 개선이 방산보다는 단기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럽에서부터 지난 정부 기준으로 탈원전을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은 바뀌게 되었던 것. 기존에는 역시나 유럽 쪽에서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분류를 함에 따라 또 다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결국 실적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는 아마도 주가가 지금 구간에서 크게 반등을 하고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나온다기보다는 조금씩 흘러내리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는 시점, 그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나 이슈 그리고 단기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라고 원전주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사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른면 이달 말에는 체코 원전 수주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짜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시장 색깔이 바뀔 때 그 가스 그다음에 그 유전 쪽으로 수급이 쏠릴 때 우리가 고려했던 거는 전력과 관련된 종목을 보자라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우선은 이 타이밍에서 저번 주는 직접적인 주가 반응이 없다가 오늘 좀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뭐 반등이 나오는 상황 안에서 이 다음에 나올 것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봅니다. 내일 영국이 뭐 원전과 관련된 방문을 하죠. 네. 그다음에 체코 원전의 수주 발표 같은 경우가 7월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가는 조정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체코 원전 수주 확정되고 그게 나왔을 때는 이제는 우선은 매도를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노후 원전 재설계라든지 뭐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주가 또 일정에 잡힐 때 또는 가격 메리트가 또 들어올 때 그때는 또 기억에 잊혀져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또 재매수가 가능하고 그런 식의 대응들이 좀 필요함을 원전에 해당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전에 해당하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종가 배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B님의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섹터 전반에서 2%대 강세 흐름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가장 크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도 관심 밖에 두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수출 데이터는 계속 좋았지 않았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미용 의료기기라고 하면 딱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클래시스,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 보게 되면 1분기 실적 발표 클래시스 좋게 나와서 주가는 말 그대로 급등이 나왔고요. 비올은 잘 갈 것 같더니 그러지 못하고 소폭 눌렸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공개 매수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들이 보이고 있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산업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각 증권사마다 이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도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못 간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자, 그 안에서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비올인데 그럼 네. 비올이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적으로 매력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동사의 목표 주가가 16,000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동사가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퍼맥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 해외 쪽에서 조금 더 이어지고 장비 부문에서의 매출, 참고로 해당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장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이 상당 부분이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모품에 대한 매출도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비율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더 있고 영업이익에 대한 자신감도 사실상 있어 보이는 그런 기업이고 목표 주가 또한 16,000원까지 제시가 된 그런 상황인데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일정 부분 변동성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회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꽤나 장기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큰 부담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0,000원 정도면은 언제든지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지난 4월 1일의 고점인 12,030원인데요. 한 1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돌파를 해줘야 할 겁니다. 적어도 4월 1일의 고점은 돌파를 해줘야 여기에서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2,500원, 손절 가격은 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테가 종목으로 비오를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섹터가 2차 전지와도 또 자동차와도 엮이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 양극재 쪽 같은 네. 경우는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하죠. 저번 주 말경에는 시세가 나긴 했는데 좀 약한 편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건 수요에 대한 진작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는 GM의 1월에서 4월 전기차 판매 대비해서 5월이 50%가 증대가 됐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고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는 4.3%가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수요의 진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라고 하면은 가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이다는 판단이 나면 전기차의 소비는 늘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수요는. 그러면 우리가 가깝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기차 출시가 예정이 돼 있죠. 기아 EV3 모델인데 이게 기본 모델 같은 경우가 한 3천만 원대 후반이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반대로 얘기를 하겠죠. 3천만 원 후반이면 옵션이 거의 없지 않냐. 그러면 옵션을 이렇게 다는 구조에서는 한 4천만 원대 중반 정도 이하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현대기아차니까 LFP 배터리를 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NCM 계열이죠. 3원계 배터리를 이번에 달고 나옵니다. 기본 주행거리는 500km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EV3 같은 경우가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빠져있는 주가들, 기대감이 낮은 주가들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는 NCM 계열은 인도 공장 쪽에서 합작을 한 게 현대차랑 LG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소재 납품은 포스코 퓨처엠이하고요. 주가들은 빠져 있죠. 그래서 2차 전지군들 중에서 동반해서 이쪽에는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관련해서 종목은 저는 우리 산업을 갖고 왔어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 시장에서 아예 관심이 없죠. 3월 말, 4월 초 같은 경우는 샤오미 전기차의 그 히터 같은 경우를 납품하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EV3의 그 히터 부분을 납품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EV3 판매 기점으로 여기에서 뭐 호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관련돼서 좀 납품하는 부품주를 찾을 거고 그때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팔린다고 생각해봐요. 잘 안 팔린다고 하면 빠지는 경우도 많이 빠져도 14,000원이거든요. 시세 나면 한 30% 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000원인데요. 뭐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겠고 네.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좀 진입을 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가 베이트가 알총 우리 산업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몽레인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 기준으로 13%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사실 30% 넘게 올랐는데 이 경영권 분쟁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자체는 긍정적으로 역시나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현 시점에서 레몽레인의 대표 그리고 배우 이정재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대한 분쟁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몽레인이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 자체를 누가 더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레몽레인이라고 하는 기업과 이정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효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더 성장 가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핵심인 듯합니다. 지금 또 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나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맞추어서 주가는 한 번 더 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단순하게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이슈가 더 붙는 가운데 지금보다 주가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도 위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언제 좋은 이슈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테마의 꽃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이 이슈를 조금은 더 즐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종목 조금 더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해당 종목 조금 더 끌고 가기를 권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경영권 분쟁 같은 건 레몽레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이슈가 보통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 전해집니다.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다 알기는 당연히 힘들고요. 그럼 뉴스가 났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이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뉴스가 나왔을 때 만약에 시가에 바로 잡았으면 지금 기준으로 20% 이상 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그날 종가에 잡았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익이 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단순하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 혹은 약간 매수한 이후 가격이 밀렸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좋은 건 결국 이슈가 나온 그날 아침 시가에 바로 매수를 해버리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는 언제나 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매수세의 기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당일 기준 데이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따른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점에 과감하게 베팅해서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전략이 꽤나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과감하게 움직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스퀘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사실 SK와 SK스퀘어를 합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에 따라 주가가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오늘의 상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SK랑 스퀘어 합병 전에 이게 단계를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SK는 올랐는데 네. SK 스퀘어는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놓을 점은 법정의 판결이 나왔고 네. 거기에서 돈을 이렇게 줘야 되다 보니까 지분을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SK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 가격으로 주가는 빠지면 안 되다 보니 SK의 주가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만에 하나 M&A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외부에서 경영권 분쟁이죠. 그래서 SK의 주가는 오르는 상황인데 SK 스퀘어는 여기에서 배당을 늘릴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주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스퀘어의 주가는 빠졌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났을 때 주말에서 이렇게 시간이 넘어갈 때 뉴스화가 됐던 게
엘리어지라든지 이쪽에서 뭐 M&A 지분을 늘려서 M&A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SK도 오르고 스퀘어도 같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따른 개연성은 스퀘어랑 SK의 합병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저의 대응은 지금의 원래 팩트로 흘러가는 방향은 스퀘어는 이렇게 오르면은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스퀘어 같은 경우는 10만 원 넘어가면 매도 해주고 SK는 그래도 좀 들고 가봄직한 상황. 왜냐하면 스퀘어는 배당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SK와 또 SK 스퀘어에 대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까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은 애플에서 대형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WWDC가 열리게 됐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 핵심일 부분은 AI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있을까요, 이사님? 그 온디바이스 AI라는 점인데 이게 단어가 영어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면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에서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 없이 좀 이게 번역도 되고 그게 핵심이었는데 애플의 이번에 그 개발자 회의에서 삼성이 했던 똑같은 걸 보여주면 관련주는 빠진다고 보이고요. 똑같은 거 이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은 좀 반응할 수 있는데 뭐가 다뤄졌냐면 애플 시리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소프트웨어랑 같이 이 결합해서 구현을 안 보여준다 네. 했어요. 보여줄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서 이 저번 주부터 이 관련주들이 주가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 이상을 보여주면 관련주들은 오를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좀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 좀 반영돼서 올라 있기 때문에 부진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하는데 이게 좀 실제로는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뭐 우리나라 밸류체인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은 우선은 좀 뭐 적극적으로 진입은 안 하고 네. 그냥 이벤트를 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 당장은 뭐 이벤트를 보자라고 이제 종목군들도 그렇게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관련해서 매력도를 좀 평가한다면 어느 종목에 대한 매력도를 좀 더 높게 평가하실까요?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애플과 상관관계가 높은 쪽이죠. 네. LG 이노텍, 그다음에 뭐 BH, 뭐 자화전자 이런 순이거든요. 예. 근데 뭐 BH라든지 이노텍은 뭐 이미 시세가 좀 낮고 자화전자는 상대적으로 빠져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거 결과 보고 다시 재매수하는 걸로 저라면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네, 애플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결과를 본 이후에 다시 한번 관련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의 주가가 지금 보니까 2% 정도 상승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이제 후공정 패키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 관련된 종목인데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합니까? 기존의 테스트 생산 능력 자체가 기존 대비 25% 정도 확대가 된 1,900억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선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덕분에 오늘 주가는 2.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나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도 시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가 가시기에 그때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수준의 충격은 지금 어느 정도 만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동사가 보이고 있는 게 공장 증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지금 계속해서 맞춥니다. 시설 자금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러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전망입니다. 물론 이 전망이 틀렸을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고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으나 아마도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유상증자를 그렇게 과감하게 발표를 하였고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장비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참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꽤나 괜찮은 모습인데요. 만약에 하나 마이크론이 그러한 물결 속에 함께 올라탄다면 주가는 적어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번에 보인 이런 생산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금의 투자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반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한번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자금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것도 저는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로 오늘 좋은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회사를 한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TC 본도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독점지위가 먼저 깨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급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또 지금은 독점적 지위가 우위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한미 반도체에 대한 지금의 시각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긍정입니다. 네. 긍정인데 우리가 이 종목을 꽤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5조가 넘었어요. 거의 처음에 봤던 게 5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랐을 때 그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비싸냐 싸냐의 판단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주가를 볼 때 저점 대비 3배가 올랐으니 이게 비싸다라는 판단은 뭐냐면 비싸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실적에 대해서 증대가 나오지 않고 성장이 정체 또는 역성장이 될 때거든요. 또는 이제 경쟁자가 진입을 했을 때 그때는 조금 주가에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내년 실적 추정치로 한 1조 정도 매출 예상,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에서 5천억 정도, 한 4천억 정도 발생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15조 정도의 당위성은 생기는 겁니다. 많게는 20조까지도 올려볼 수는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 이걸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플레이는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조정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시장에 그 좀 하나의 진입 가능성에 따라서. 그런데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본딩과 관련된 부분에 HBM3E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전 모델로 우선은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게 통과되면은 새롭게 또 새 모델로 해보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진입은 할 수 있는데 시장을 바로 다 빼서 가기에는 쉽지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고 네. 주가가 떴다 해서 비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한미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49%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709선에 마감을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0.19%, 18% 내림세 나타나면서 864선의 종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 거래일과는 대비되게 나타납니다.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58억 원, 기관은 4,120억 원을 팔아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홀로 4,460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900억 원 넘게, 개인은 2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PB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을 때와 조금 차이는 장 후반 대략 한 20분 정도 의외로 시장이 조금 밀렸습니다. 네.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물론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고려하면 그리 적은 것도 아니죠. 장 후반에 나타난 이러한 소폭의 낙폭이 내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좋게 바라보기에는 그래도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다행스러운 건 코스피가 그래도 2,7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지켜냈습니다. 이제 잘 지켰으니 한 번 더 올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한 주 정도는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내일이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날 시장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조금 지켜보자는 거. 수요일 날 만약에 시장이 좋다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시장은 현재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는 적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오를 만한 변수도 없습니다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해당 종목 지켜볼 것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낸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빠진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으로 2.03%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1.48%, 서비스업이 1.34%의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이 거의 비슷한데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되긴 합니다. 금융업종에서 2.4%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2.21% 내림세, 비금속 업종에서 1.85%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환율이 크게 오르기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호재성 이슈를 찾기가 어려웠던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마지막 그 호가가 보니까 좀 네. 밀리고 끝났는데요. 뭐 어떤 종목들이 좀 밀렸나 보면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는 조금 더 밀리고 마감을 했고 우리가 마감 정도의 지수보다는 조금 더 밀어내는 거래소 쪽에 밀어내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 저번 주도 그렇지만 외국인 선물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동시만기도 있죠. 예,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보면서 뭐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동시만기 이런 쪽을 확인하면서 매주 좀 확인을 하는데 네. 이번 주 또 확인할 게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면서 시장을 보도록 하되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시장 이번 주에 조정 나오면은 매수로 봅니다. 예, 매수로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어떤 쪽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사님? 아까 처음으로 가봐요. 네. 제가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오는 시장의 핵심은 실적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답보되는 쪽, 1분기에 좋았던 쪽이 화장품, 전력, 네. 그다음에 IT 이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조정과 함께 이런 쪽이 조정이 나오면 좀 편입을 할 수 있고 그 중심 종목은 화장품은 실리콘투, 실리콘투고 전력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 IT는 다양한데요. 네. 한미 반도체, 테크윙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 주가는 떠 있어서 못 사는데 네. 조정이 나오면 시장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먼저 담아야 되는 종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담아볼 종목군들 어디일지 실적을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게요. 사실 지난주에는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장에선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FMC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관망하는 게 더 괜찮을까요, 피비님? 개인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난해에도 조금 나왔고요. 네. 한 번씩 가는 쪽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 시점에서 크게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의문이 듭니다. 비만 치료제에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먹는 약을 먹음으로 네. 인해서 또는 간단하게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쉽게 잘 되는 거라면 세상에 뚱뚱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이 되고 우리 주위에서 상용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반 의약품 수준까지 되려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종목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뜬구름 잡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슈가 철저하게 소멸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가의 거품이 다 빠지는 비만 치료제도 지금은 그중에 하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의 큰 틀에서는 속합니다. 오늘 안 좋았죠. 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의 대장은 아이테오젠입니다. 아이테오젠이 잘 가야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움직일 것인데 오늘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소폭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무엇이 나온다면 아마 그게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BNC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예전에 많이 올랐던 수준까지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나 단기 급등이 몇 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슈가 테마가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일 때까지는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관망만 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만 치료제 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관망하는 자세가 괜찮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사님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비만 치료제의 상승은 단짝의 상승에 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또 시세를 분출할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지금이 계절적으로도 네. 잘 팔릴 수 있는 구조라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인데 짚어주신 것처럼 시세들이 최근에 좀 낮다 보니까 여기에서 몇몇 종목들은 결과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기다리는 부분이 한 몇 년 동안 반복돼 오던 부분, GLP-1 기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에 대한 부분의 수출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가 반등이 좀 나왔는데 금리가 살짝 오르는 게 있다 보니까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이 약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 조정을 통해서 매수할지 매도할지인데 그래도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조정 구간에서 한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빅 이벤트 중에 하나는 FOMC일 겁니다. 이번에는 또 점도표도 공개될 예정인 만큼 이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22일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언가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눈치를 전혀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가 지금 기준으로 이제 한 벌이 돼 있지, 두 벌이 돼 있지, 아니면 아예 안 돼 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나 하나 1차적으로 20에서 우선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폭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제가 가장 최근에 보았을 때는 56.9%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꼭 안 될 만한 부분, 그리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시현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FOMC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이 기류의 변화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FOMC에서 나올 내용들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우리산업입니다. 기아 EV3 납품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6,500원, 손절 라인 1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비올입니다. 섹터의 훈풍 속에서 영업이익률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12,500원, 손절 라인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롯데 웰푸드입니다. 여름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빙과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낵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LNF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니켈 복합계 배터리 양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 진출 소식 속에서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롯데 웰푸드 15만 9천 원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고가 기준 18만 5,500원으로 지금 16.67%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LNF도 살펴보겠습니다. 16만 3,500원의 매수가 제시를 했고요. 고가 기준 16만 4,500원으로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1.28%로 집계됐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